지난 시간까지 각 십성의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12운성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사주팔자 8글자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를 해석하고 해독하고 읽어 나가는 하나의 그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천간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음양, 오행, 십천간, 십이지의 어떤 동태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앵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십성으로 나눠지는 거는 천간에 떠 있든 지지에 떠 있든 일간 대비해서 동일하게 구분이 됩니다. 동일하게 분류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 12운성이라고 하는 기법하고 그리고 12신살의 기법하고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면 그러한 다른 양상들이 어떤 그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이제 간목에 경금도 7살이고 지지에 있는 신금도 7살이 됩니다. 그냥 십성으로는 7살, 편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천간은 순이라고 단순하게 경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지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편관인데 흔히 말하는 이게 그 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를 나중에 이 절의 모습의 신에는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고 이렇게 신금도 있고 그래서 요 신금이 간목일간 대비로 보면 갑신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보면 이 간목이 신금을 대하는 뉘앙스가 경금은 보통 단일하고 순일하고 어떤 획일적으로 일간을 대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편관이지만 이렇게 신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신살까지 12신살까지 대입을 하면 간목이 천간 경금을 대하는 모습하고 신금이 작용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뭔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뭔가 이렇게 중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추로 가려고 하는 중추의 시간이다라고 하면 이 중추의 시간이 그 시간의 의미를 받아가지고 이 공간에서 그 시간의 의미들이 그 반응을 합니다. 유형화하고 형상화하고 체감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낙엽이 진다든지 곡식이 무르익어 가지고 추수를 한다든지 쌀쌀해지고 추워진다든지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간에 꼭 일간 중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간 중심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천간에 있는 에너지가 지지에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양상을 드러내느냐. 즉 여기에는 천간과의 관계성도 있을 수도 있고 일간이 아니면 각 그 연월 시에 놓여 있는 천간의 구조들이 지지에서 어떠한 힘의 세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의 신 중에는 사실은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 저희가 별도로 딱 떼어가지고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자축면 신사오미 12지지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게 지장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장간이 만약에 자에서부터 해까지 모습으로 12단계 스텝의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게 아주 치밀하게 서로 간에 연결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해수로까지 이렇게 그 수렴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의 의미들이 이렇게 지장간에서 연결돼가지고 그게 드러나면 봄의 과정, 여름의 과정, 겨울의 과정, 가을의 과정, 겨울의 과정
이렇게 순환하는 모습의 속성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에는 이렇게 그 신에 들어있는 지장간에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지장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사 짓는 토양, 밭이 있다라고 하면 밭에 심어져 있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씨앗과도. 그러니까 이 씨앗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그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여건을 만나면 실제로 드러나 있는 거하고 만약에 어디에든가에 임수가 없다, 해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신중에 임수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싹 틔우고 발현되고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투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청간 입장에서 표현하면 통근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청간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해수나 자수가 있으면 더 뚜렷하게, 자수가 있으면 자중에 해수에, 자중에 임수에, 그리고 아니면 신중에 임수에, 이렇게 뭔가 천간 에너지의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서로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천간과 지지끼리 작용력인데,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사람의, 그러니까 사물의 변화나 기운, 에너지의 들고남, 변화 현상, 양상들을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뭔가 일생을 쭉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설명을 해서 그 에너지의 양상, 동태, 세기, 관계성, 이런 것들을, 즉 하늘 기운하고 땅 기운의 어떤 그 연결고리, 이런 거를 파악해 나가는 기법, 이것을 12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철학적인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천간의 무형의 에너지가 지지로 물질화, 유형화 되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을, 단계를 설명해 놓은,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해 놓은 것이 12운성이다. 그래서 그 오행의 생급 관계도 필요하고요. 또 십성의 작용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천간과 지지끼리의 관계성을 살필 때는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 살필 수도 있지만, 천간에 놓여 있는 상황을 지지하고 대입해서 살필 때는 12운성이 아주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단계, 그죠? 12개의 움직이는 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해서 다른 말로는 이거를 이 포태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포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감싸 안는다. 이렇게 포태. 처음에 기운이 음양이 만나가지고 우리 뭐 흔히 예전에는 부정모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님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날 기르시니, 이게 사실 실제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날 기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낳으신 것 같지만, 그 정자가 만들 때에 난자는 밭이 되는 거고, 정자에 날 낳으시고 한 게 그 어떤 변화의 인자, 동력, 원인, 이것을 음양 기운이 서로 만나가지고 처음에 형성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태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태어나는 현상부터 해가지고 12단계로 그래서 이제 보통 생육, 대록, 왕쇠, 병사, 묘절, 태양. 그래서 운의 어떤 기운의 에너지의 흐름의 동태들을 12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론 생극을 가지고도 나눌 수도, 살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나눌 수가 있고,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흔히 이렇게 이제 12운성 또 포태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일간을 목이다라고 하면 목이 이렇게 간목하고 을목으로 나눠지죠. 음목하고 양목으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통칭을 할 때는 그냥 오행이 하나이지만 오행을 나눴더니 이거를 양의 에너지하고 음의 에너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 해서 이걸 세분해서 이거를 양포태라고도 하고 그리고 음포태라고도 명칭을 구분을 합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양포태라는 거는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즉 가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목이다라고. 그래서 목을 그냥 딱 놓고 목이 지지에서 반응하는 이런 걸 따라서 12단계로 에너지를 구분하는 게 이거를 양포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포태는 간목은 따로 간목 에너지가 반응하는 거는 따로 또 을목 따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도 이렇게 음양으로 간목, 을목을 나누고 크게 천간은 기의 움직임, 그렇죠? 또 이 기가 뭔가 그 질화되는 이런 과정을 지지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간의 기의 움직임도 간목은 그 중에서도 목기의 시초적인 원 오리지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목기가 점점 질화되어져 가고 목기가 뭔가 이렇게 유형화되려고 하고 목기로서의 어떤 그 형상화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목기 중에서도 갑은 양기에 해당하는 거고 을은 이렇게 질화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음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음포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원칙, 원리, 오리지널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외우시느라 이해하시느라 이러느라 바쁠 수 있는데 이제 공부가 좀 되다 보면 양포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포태가 천간의 갑이 지지에서부터 자에서부터 해까지 뭐 예를 들어서 갑자, 욕, 갑해, 뭐 생, 뭐 갑축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목 중에서 을목에 대한 즉 음양을 다 구분하는 걸 음포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조금 어떤 이론이 아직 많이 있어요. 이견이. 그러니까 명리에서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됐는데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론 정립이 덜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음남양녀의 대운이 역행하는 모습하고 역행하는 거하고 딱 이게 음생양사에서 양기운이 양목이 생하는 자리에서 음목은 사하고 음목이 생하는 자리에서 양목은 사한다. 즉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해에서 생을 하는데 을목은 해에서 살을 하고 간목이 예를 들어서 오에서 살을 하는데 을목은 오에서 생을 한다. 이걸 음생양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명리의 선배들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잡혀긴 전에 심 선생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이건 목 중에서 이건 질적인 부분이고 기적인 부분이고 그러면서 뭐 표현을 하기로는 이렇게 5월 뭐 이렇게 5라고 하는 환경이 되면 갑에 뭔가 분출하고 출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동력, 움직이는 힘은 이미 쇠하고 그 갑의 작용력의 어떤 그 현실인 반응인 어떤 초목의 현상, 즉 5월이 되면 간목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은 이미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목이 미에 가면 임묘를 하잖아요. 이미 뿌리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다 사그러지는데 이렇게 오나 미에 즉 5월이나 미월 정도가 되면 이때는 이미 이렇게 안에서의 기운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반응인 겉으로의 모습은 초목이 우거지고 울창하고 그죠? 아주 무성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운하고 음기운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행을 하니까 음간은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이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실 때는 전통적인 방법을 일단은 습득을 하시라. 그래서 이런 방편으로 해서 명리 이전의 학문이 먼저 나왔던 것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유김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똑같은 십천간 12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변화를 추론하는 방식이 명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김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유김에서도 그런 양포태만 써요. 유김에서도 양포태만 쓴다고. 그러니까 명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명리는 기본적으로 화토동법, 화토동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음포태를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쓰는데 유김 같은 데서는 양포태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양포태 위주로만 활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중국의 그 학파 중에 맹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맹파명리. 여기도 그냥 양포태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 신살로 연지 대비로 에너지를 따질 때도 주로 양포태 위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어쨌든 좀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해진 관법 중심으로는 음포태를 쓰는 것이 맞다. 음포태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선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청간은 합이라든지 극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움직이고 지지끼리의 에너지들이 원국에서 반응을 하거나 또 올해 예를 들어 이민년이다 아니면 각자의 대운이 있을 것이고 내년이 개면이 된다라고 하면 지지는 일단은 청간 구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합이라든지 형충, 파, 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로 반응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생극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극이 맨 나중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글자든지 간에 지지 12글자를 다 맞춰보면은요 반응을 안 하는 글자들이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구조. 예를 들어서 묘가 있는데 사가 있다든지 사가 있는데 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죠. 특별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약하죠. 물론 사유축하고 해묘미 운동, 격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연지에서 반응할 때는 이게 상문도 되고 조객도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중 이렇게 목생화의 작용력이 강하죠. 특별하게. 근데 이게 만약에 한 클릭만 사화가 더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묘라고 하는 파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묘형도 걸리고 오묘파도 걸리고 뭐 미로 가면 그대로 합해가지고 그렇죠? 묘미의 목국으로 이렇게 화하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요런 지지들을 일단은 먼저 그런 합이라든지 밀어내는 형이라든지 아예 갈라서는 충이라든지 깨지는 파라든지 이런 그러한 에너지들이 반응을 하는데 청간과 지지끼리 지지형충파해가 특별하게 삼합국 아니면 삼합이 아니면 청간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지의 고지가 충을 해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형출, 충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장간이 변동에 의해 가지고 지장간 에너지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청간에 작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청간 지지는 그러한 에너지를 따질 때는 12운성으로 본다. 그러면서 12운성이 특별하게 조금 범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일간의 뭐 위주로 본다든지 각 육신의 상황 동태로 본다든지 우리가 흔히 십성으로도 성향을 파악을 하지만 이렇게 일간의 성향을 가지고도 많이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갑자로 붙으면 그렇죠? 갑자로 붙으면 이거를 이렇게 욕지에 놓여 있는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욕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을사나 신해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죠, 그렇죠? 상관 그러니까 같은 욕인데 이런 사화를 쓰면서 이건 상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예를 들어서 해수이면서도 생하는 에너지니까 해수이면서도 상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십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관 아니면 인성 이런 에너지들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병인이다. 물론 이제 정편인이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도 생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생하는 에너지인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보면 인성인데 이거는 욕정인의 성향을 갖는 거고 욕정인의 성향 그러면서도 수의 성향, 주자의 성향, 쥐자의 성향 그리고 요거는 편인의 성향, 그죠? 장생의 성향, 그리고 이건 욕지인데 생지고 이건 인목이니까 호랑이의 성향, 또 이런 이게 그죠? 뭐 학당귀인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살에 보면 요런 것들이 점점 더 에너지의 동태들을 거기다 오버래핑 이게 더 씌워 보면 점점 그 모양이 일간이 가질 수 있는 일간이 깔고 있는 지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확장이 되면서 체득이나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간 심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12운성으로도 12신살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약에 갑자인데 그렇죠? 갑자인데 이렇게 5년생의 갑자였다. 그렇죠? 갑자였다. 그러면 요게 12 그러니까 원래 생으로 보면 생극으로 보면 그렇죠? 인성이잖아요. 인성이고 정인이고 그리고 좀 이따 공부하려고 하는 욕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5년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12신살로 보면 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살. 그 연지를 극하는, 충극하는. 그러니까 이런 제살의 형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거는 갑자가 중년 이후가 되면 남명이 됐건 여명이 됐건 꼭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재성이나 여명한테 이렇게 관성이 아니더라도 놓여 있는 이 일지궁은 궁성의 입장에 놓고 보면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태가 이런 형상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내 심리도 되는 거죠. 일지는 나하고 가장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일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나 내부적인 내면에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성향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에서부터 생욕, 대록, 그 다음에 왕세, 병사, 그리고 묘절, 태양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절태, 양생 해서 이렇게 태부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냥 생해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뭔가 생명체로 보고 실제로 어떤 출발의 의미를 보기 때문에 이제 생으로부터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뭔가 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직 뭐 삼합이나 이런 운동성이 뭔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배우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긴 기간에 걸쳐 가지고 공간을 계절로 따지면 세 계절을 걸쳐 가지고 어떤 그 물질의 변화 과정, 에너지의 반영 과정을 길게 겪어 나가는 과정, 이 어떤 에너지 운동성이 삼합이라는 거예요. 삼합. 근데 이 삼합들이 결국은 우리가 뭐 해묘미 목에서부터 신자진 수까지 이런 삼합의 운동성하고 크게 보면 이 12단계의 에너지의 흐름이 크게 생, 왕, 묘의 조합.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묘미다. 해묘미다 하면 이게 이제 간목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간목의 생왕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묘미 지지의 생왕묘 운동 아니면 12지 중에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엔 록사향. 이를테면 간목이 지지에서 록을 치는 거는 그렇죠? 록을 치는 거 뭐예요? 인목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하겠지만 인목인데 그 다음에 록사
양 이런 구조를 갖게끔 돼 있어요. 간목이. 예.